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또 건강한 우리 투자 근육 좀 키워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건강 괜찮으시죠? 안 괜찮다고 하면 제가 또 뭐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냥 괜찮다고 하세요. 이것저것 나쁜 애가 맞습니다. 아하, 어디간 안 좋으신데 얘기하면 제가 철병남. 네. 미국 시장 보고 갈까요? 예, 다우가 0.23% 하락했는데요. 이건 두 가지가 이거 있었습니다. WTI 선물이 66.3달러. 진짜 많이 떨어졌죠. 이거 지금 이제 중동 지역의 국가들은 이 유가가 떨어지면 더 걱정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많이 떨어져서 그걸 그쪽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의 이자 수식이 좀 지나치게 높게 평가를 했다.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은행주가 4에서 5%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종목들이 많이 있는 산업주들이 있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23% 하락을 했습니다. 네. 0.23% 하락은 사실 은행주 4, 5%, 5%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그것은 빅테크들이 시가총액 높은 빅테크들이 선방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0.84% 올랐어요. 그래서 어제 0.3% 정도 상승 출발해서 장중에 0.54%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후에 다시 반등을 했는데 요 흐름이 장중에 상승해서 다시 빠졌다가 오전에 빠졌다가 오후 다시 오르는 장중 차트가 있잖아요. 네. 여기 엔비디아 차트가 똑같습니다. 그냥 엔비디아 때문에 움직인 그냥 거예요? 미국 지수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엔비디아 지수예요. 지금 지금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똑같이 장중에 좀 등락을 보이다가 그러다가 반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나스닥과 S&P 500을 반등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1.2% 상승을 했고 그래서 나스닥은 상승을 하고 은행과 정유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은 약보합이고요.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애플은 뭐 그냥 견조한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어제 애플이 좀 안 좋은 뉴스가 좀 있긴 했습니다. 네. 유럽에서 과징금 받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시장 이제 주가에는 크게 영향은 좀 없었습니다. 엔비디아가 1.5%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 올랐고요. AMD가 3.3% 올랐고 아마존도 2.3% 올랐고 AI 쪽에서 반등을 이틀 연속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6%가 됐어요. 네. 지금 지난번에 3.7% 정도 며칠 됐을 안 때 된 것 같은데. 굉장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네.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엔화도 달러엔이 142.4엔까지 왔습니다. 지난번에 162에서 142 추락할 때 네. 튼트럼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다시 142엔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불확실성과 노이즈들 또는 걱정거리가 지표들을 봐서는 현재 있는 상태예요. 혹시요. 예. 이 금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선 이하로 더 떨어지면 예. 뭐 갑자기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커진다든지 예. 아니면 엔화가 강세가 뭐 140엔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예. 트레이드 예.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위험이 예. 커진다든지 이런 어떤 임계치 같은 것들이 좀 예. 시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임계치는 있는데요. 네. 시장의 움직임은 임계치보다 속도에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전에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뭐 4.5 넘어가고 막 이랬을 때 네. 큰일 났다 그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올라섰다가 다시 4.그 위로 올라섰다가 4.2%, 4.3% 그 근처에 있었을 때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움직였어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7%를 깨고 내려오는 경기 침체로 볼 거야. 아니 네.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더 빠졌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네. 어느 정도를 정해놓고 그 정해진 것에 빠른 속도로 그것을 붕괴하거나 상향 돌파하면 네. 그러면 텐트럼을 일으켜요. 그래놓고 좀 지나고 나서 그 근처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K 상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속도가. 예, 그러니까 지금은 3.6이고 엔화가 142엔이니까
이게 만약에 또 막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네. 140을 깨고 내려가면서 135 막 이런 식으로 갔다. 네. 그러면 또 시장이 텐트럼이 느끼겠죠. 근데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숫자 자체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지 네.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는 0.49% 하락했고 코스닥은 1.16% 하락을 했는데요. 코스닥이 하락한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안 좋았고요. 최근에 좋았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5%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지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는 5,825억을 손매도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대량으로 삼성전자를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한번 반등하지 않겠냐,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보고서 또 나오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도 외국인들 매도 계속 나오면서 반등하지 못하니까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부품 장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고요. 코스피는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상승 전환을 했었어요. 네. 외국인 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도 규모는 작았습니다. 997억이거든요. 순매도가.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반등 시도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를 따라서 좀 올라오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3.21% 올랐는데요. 요거 그 미국의 그 생물보험비로 바이오 시큐법 네. 여기 하원 통과했다는 뉴스가 좀 나왔죠. 네. 이게 지금 99만 6천 원이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을 넘지 않겠냐라는 보고서가 한 달 전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죠. 네. 넘어서겠죠. 지금 분위기 봐서는요. 네. 네, 이게 올라오면서 이거 시가총이 높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코스피를 이제 하락 방어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네. 어제는 화장품주들이 또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화장품이 강세를 보였어요. 네. 그래서 코스피는 하락폭이 좀 그러니까 방어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외국인들이 어제 6,708억 순매도했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를 약 1,000억, 그리고 삼성전자를 약 5,800억, 이거 합쳐서 6,8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위주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고 좀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얘기를 계속 드릴 것 같은데 요 워딩도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에 대해서 논쟁을 막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막 있다가 국내의 이쪽 섹터의 담당자들은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보더라 이렇게 제가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일제히 어제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 찍었거든요. 신저가요? 네, 신저가 찍었어요. 삼성전자가 올해 고점이 연간으로 네. 올해 고점이 한 13%였고요. 지금은 연간으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0% 정도 됩니다. 그럼 고점 대비는 거의 한 20% 넘게 빠졌네. SK 하이닉스는요 올해 고점이 플러스 70%인데 네. 지금 플러스 10%입니다. 아. SK 하이닉스 60% 하락했습니다. 네. 고점 대비로. 와 그래요? 네, 고점 대비로 많이 빠졌구나. 그 사이에. 예, 그러니까 한참 막 HBM 얘기 막 나올 때 그때만 고점 찍고 고점 찍고 나서. 예. 그때 팔았어야 되네. 근데 끊임없이 뭐 보세요. 엔비디아 계속 좋다고 하잖아요. 네. 너무 좋다고 하고 엔비디아 떨어졌다가 반등을 주면은 얘도 같이 갈 거야. 뭐 이렇게 계속 보고서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논쟁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뭐 판 사람도 있고 뭐 계속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떨어질 때 다시 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에 와서 어제 여러분들 그 포털 이렇게 뉴스 많이 보시면 삼성전자 딱 쳐서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한편으로는 그렇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삼성전자의 주가 레벨을 보면요. 네. 이거는 역사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역사적인 저평가. 네. 올해 10% 빠졌으니까 네. 올해만 해더라도 올해 실적이 좋았잖아요. 네. 근데 10%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렇지, 평가 자체, 이 가치로 봐서는 역사적인 저평가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상충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충되어 있는 아니, 왜 이렇게 파는 거지?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팔고 싶은 거예요? 삼성전자를 팔고 싶은 세 거예요? 가지인 거죠. 어제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네. 우리나라 지수를 사거나 팔 때 삼성전자를 사거나 팔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것만으로 해석하기에는 다른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그 첫 번째는 반도체 고점 논란이 네. 있는 부분. 그래서 이익단이 좀 이익 증가율이 줄어들 거다. 이익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줄면서 이제는 뭐 이익이 계속 하향할 거야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네. 그게 증가 줄 거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반도체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비중 축소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외국인들 올해 내내 상반기 내내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내 삼성전자를 샀고 살 때도 그렇게 사고 또 우리 시장에서 비중을 좀 줄인다면 팔 때는 또 삼성전자 필요 없어요. 이런 부분이 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분석들은 뭐 다들 안 하시는데 저는 이제 시장 참여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일이 선물로서 동시만기예요. 네. 선물로서 동시만기라서 동시만기의 수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시만기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건데 외국인들이 어떤 특징을 많이 보이냐면 동시만기 전주 한 수요일서부터 그 다음 주 한 화요일까지 매도 공격을 막 해요. 네. 아래로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오늘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 오후에 네.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는지 안 사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뭐가 외국인들이 달라져요? 선물을 사느냐 마느냐.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동안의 정리가 거의 됐을 거예요. 많이 일주일 충분히 동안.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지난 한 수개월 동안 수개월이 뭐예요? 한 1년 동안은 거의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오후나 일요일 목요일 날 당일 만기에는 네. 오히려 그동안에 다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포지션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롤오버 한 건 다 롤오버 했고 새로운 포지션을 가지고 뭐 후발로 아직 정리 매매가 있긴 하지만 마지막에 있긴 하지만 이제 이 실현을 거의 다 해놓고 네. 매도를 해놓고 그래 놓고 다시 또 포지션을 쌓아가는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 오늘 오후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하면 네. 삼성전자는 여기서 저점을 좀 찍을 가능성이 사실은 있어요. 그렇게 이 수급하고 같이 연계된다 본다면 네, 네. 어떤 건지는 다 복합적이에요. 네. 복합적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저는 뭐 시장을 보면서 그런 걸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을 파는 부분도 있지만 네. 가장 직접적인 것은 뭐 반도체 네. 피크 논란 그 부분 때문에 일부 매도를 지금 하나는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과정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근데 이것 때문에 시장이 반등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맥 없습니다. 맥 없이 그냥 있는 그런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은 8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CPI 그냥 그림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8월 미국의 CPI입니다. 고점이 9%까지 갔었잖아요. 네. 이게 지금 3% 가까이 가니까 여기에 쉽게 못 내려가고 있잖아요. 여기 쉽게 지난번 2.9였지 않습니까? 네. 이게 못 내려가는 이유가 그래서 스티키하다는 말을 꾸준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요거는 첫 번째는 기저 효과가 끝난 거예요. 음. 첫 번째 기저 효과 YOY를 하니까 그래서 MOM도 하지만 YO를 하니까 기저 효과가 끝난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서 더 내려갈 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가장 영향을 큰 게 뭐냐면 공급 사이드의 인상이었어요. 네. 인플레이션이었어요. 근데 그게 해소되는 과정이었고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1년간 지나면서 이 소비자들이 소비 사이드의 인플레이션들이 줄어드는 과정에 이게 지금 빨리 안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속도가 빨리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진 거죠. 왜요? 경기 침체 얘기를 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어쩌면 이게 너무 급격하게 내려가면 지금 중국은 네. 디플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중국은 이게 지금 CPI가 0. 몇 % 막 PPI가 마이너스 이러지 않습니까? 네. 이게 빨리 내려가도 걱정을 상당히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근처에서 좀 서서히 내려가거나 있어야 되는 게 시장 측면에서 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발표가 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그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도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인데 네네. 이번에 만약에 물가가 예. 좀 많이 내려간다고 하면 예. 그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 예,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질 수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CPI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네. 지금 미국은 보세요. 유가가 WTI 기준으로 선물 이거 다 선물입니다. 66.3달러고요. 브렌트유가 69.4달러인데 브렌트유가 69. 요 차트 하나 가져왔습니다. 위에 게 브렌트유입니다. 69.4달러인데요. 이 69.4달러는 거의 약 3년 전, 2년 반 전의 가격이에요. 브렌트유, 두바이유, 서브텍사스유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우리가 브렌트유 많이 삽니다. 근데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동안에는 우리는 매일 저도 보여드리기를 WTI만 보여주잖아요. 네. WTI의 요거하고 비슷한 기준으로 보면 요게 $70 살짝 아래입니다. 요 근처인데요.
이게 이제 많이 급등했다, 급락했다 요거 기준으로 맨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항상 미국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WTI를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 브렌트유가 이렇게 떨어진 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야, 이거 경기 침체 우려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브렌트유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자, 그렇게 보면 지금 보면 유가 WTI와 브렌트유가 떨어지고 10년 만기 국제 수율이 3.6%까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경기 침체 쪽으로 시장이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베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왜 그랬냐면요. 실제로 경기 침체가 됐냐 안 됐냐는 먼 후에 알 거예요. 네. MBER 거기서 이제 그쵸. 먼 후에 알 전미 거고요. 경제인 예. 네. 먼 후에 알 거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우리 체감도 굉장히 나중에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 게 있는데 GDP 성장률이 뭐 2년 연속 뭐 역성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오겠죠. 근데 이건 역시도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올해 안에 올까요? 그런 역성장이 미국에서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베팅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트레이더들은 주식시장은 돈으로 움직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유가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은 아래로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 지금 아래로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팅 때문에 이 자본 시장은 그런 돈의 흐름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죠. 지난번에 이렇게 많은 그런 질문 하시잖아요. 네. 왜 미국에서도 뭐가 좋다 그러면은 막 주가가 오르고 나중에 보니까 누가 샀대 네. 뭐 또는 그게 좋다라는 보고서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수급이 그거 상황을 만드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기 침체로 베팅하는 수급이 경기 침체의 지표들을 만드는 것도 제가 보기에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베팅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물론 이들은 전 세계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고 네. 또 분석력이 있으니 이들의 움직임에 추종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면 뭐 할 말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움직임을 보면 지금 우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에서 5.5%잖아요. 네. 근데 2년 만이가 3.5예요. 200bp는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200bp를 내리려면 어떻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한 매번 네. 원래 연준의 계획으로 따지면은 이 정도에는 내년 말이에요. 내년 말. 근데 얘들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있다는 거는 채권 시장에서 베팅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게 주식시장 그리고 자본시장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보는 지표랑 다른 겁니다. 네. 그 얘기를 잠깐 언급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엔화도 그래요. 엔화도 지금 142.4엔까지 다시 직전 저점까지 떨어졌는데요. 최근의 직전 저점. BOJ에서 올해 추가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여기 네. 지금 베팅을 하는 걸로 보여져요. 지금 전에는 이게 162엔 갔을 때 170엔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초조 약세에다가 베팅을 막 하다가 140엔 추락하니까 지들 난리가 났잖아요. 네. 또 여기다 베팅을 하는 거예요. 헤지펀드들은 그래요. 헤지펀드는 그렇게 베팅을 합니다. 근데 정말 너무나 과격하고 좀 무식하게 베팅하지 않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롱숏도 있고 전체 자금에서는 리밸런싱 하고 일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걱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런 걸 뒤집을 만한 모멘텀이 나오기 전에는 아마도 이 돈이라는 게 네. 헤지펀드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베팅을 한다. 왜 옛날에 그런 말 많았잖아요. 뭐 엔화 약세에 베팅한다. 중국 주기로서 위안화에 베팅을 네. 한다.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또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유가에 막 하락에 베팅한다. 네. 그런 것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좀 길게 했네요. 우리나라는 내일 동시만기 그리고 외국인들 삼성전자 대량 매도 계속 있고 그 가운데 개인 자금은 계속 이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개인 자금 이탈은 다분히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있고 심리적인 요인이 만들어진 이유는 정책적인 이유가 상당히 있고 또는 수익이 나면 이탈하지 않습니다. 네. 요즘에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저도 뭐 칼럼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칼럼에 그런 얘기를 썼는데 뭐 개인들이 우리나라를 떠나서 자금 이탈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또 한편으로는 왜 이러냐 뭐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다 빼고 수익이 나면 안 빠집니다. 우리는 돌아와요. 수익이 나는 신뢰가 있으면. 그렇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은 체력이 부진한 시장이 좀 있어요. 요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
국내 기관의 일부 그리고 가치 투자자들의 일부들은 저가 매수는 제가 보기에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빠진 종목에 저가 매수 있는 것 같아요. 요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제가 듣는 얘기도 좀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저도 이제 데일리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매일매일 시장을 보고 있으면 시장에 매몰돼서 전체가 어떤 분위기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사실 그래서 그걸 잡아내려고 이제 자꾸 이제 한 발 물러서서 보고 그래야 되는데요. 종목들을 이렇게 다 쳐봤더니 차트를 이렇게 봤더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우리는 보면 맨날 올라가는 섹터가 뭐고 그쵸. 뭐 종목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 3분의 2 이상 거의 한 70%는 반토막 이상 다 나 있습니다. 우리 종목들이 그리고 그들 종목들 중에서 실적은 뭐 4년 연속 상승이나 뭐 분기별로 상승하고 꾸준히 있거나 네. 뭐 올해 실적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도 그냥 같이 떨어지면 너무 많아요. 요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강력하게 사과를 이렇게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썼는데 제한적인 굉장히 소극적으로 야 요런 거 조금씩 사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요런 얘기들이 네.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장 전체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보기에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따 10시에 저도 아마도 1시간만 동안 요걸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10시에 미국 대선 TV 후보의 테러 TV 토론회가 네. 있습니다. 요게 여기에 나오는 정책의 이 후보자들의 입을 통해서 장중에 시장의 환율 뭐 또는 장중 시장 섹터별 등락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 예를 들면 지난번에 트럼프 후보가 일본의 엔화 초이 약세를 용인하지 않겠다. 네. 내가 집권하면 그거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막 얘기하면서 제2의 프라자 합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랬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8월에. 7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고 네. 나서 전 후보가 그 얘기하고 나서 엔화에 급락을 해서 그 텐터럼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해요 지금. 네.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모두 다 이거 보고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오늘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재밌는 게 오늘 좀 몇 개 있어 말씀드렸고요. 바이오 시큐어 통과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엔비디아가 볼보 전기차에 AI 기술 공급한다는 뉴스가 좀 나와 있는데 엔비디아에서 자율주행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젠슨 CEO가 언젠가는 모든 자동차가 일정 수준의 자율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는 엄청난 양의 컴퓨터 성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지난번에 저희 실적 발표하면서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모두 다 뭘 쳐다보는 거냐면 PC나 스마트폰은 시장 규모가 이제 한계에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스마트폰에는 이미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스마트폰의 글로벌리 전체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매출이 는다 이랬지만 전체 스마트폰의 그 판매 양이 있잖아요. 예. 판매 대수. 네. 왜냐하면 전부 다 들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없었다가 산 거고 이제는 있는 걸 바꾸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판매 대수의 증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존재해 있는 시장이고 다 포화된 시장에서 움직인 거고 자율주행은 그렇지 않다. 이런 의미를 지금 얘기를 계속하면서 네. 엔비디아에서 자율주행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볼보의 신형 전기차에 엔비디아 드라이브 올인 시스템 칩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공급한다고 하고 있고요. 다음 출시 예정 차량에는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토르라고 하네요. 이걸 장착한다고 하는데 이 드라이브 토르에는 블랙웰 아키텍처로 에이다스와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는 걸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테슬라의 대항마로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엔비디아의 뉴스를 이렇게 접할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엔비디아가 사실 반도체 칩은 네. 모든 IT 기기에 들어가는 산업에 들어가는 핵심이잖아요. 네. 이 핵심의 키를 잡고서 성장 산업에 있는 어떤 것 하다못해 우리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클라우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 하드웨어만이 아닌 이후의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거 나중에 위험해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쪽에 좋게 보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계획들이 네. 어마어마한 그림들이 지금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험해진다는 논리는 뭐 어떤 근거? 이렇게 하다가 실패한 데들이 많아서 한번 꼬이면 다 꼬이죠. 확장하다가 확장하다가 네. 실패한 데들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그렇죠. 하는 건데 사실 따져 보면은요 애플도 스마트폰 맥북에서 스마트폰하고 그랬지만 그 외에 뭐 애플카도 했었고 여러 가지들을 네. 많이 해요. 테슬라도 그렇잖아요. 엔비디아 그런 행보를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분 뉴스는 유럽 최대 배터리 기업 노스볼트 있잖아요. 네. 노스볼트는 중국 배터리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럽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노스볼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 노스볼트가 전기차 캐즘으로 감원 사업부 매각 공장 통폐합을 통해서 비용 점검을 한다라는 발표가 뉴욕타임즈에서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BMW가 취소한 노스벨트 배터리 계약은 삼성 SDI가 수주를 좀 했거든요. 그리고 노스벨트 배터리를 그동안 사용한 폭스바겐 있잖아요. 이거 국내 배터리 우리나라 걸로 네. 전환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 기사에 제가 써오지는 않았는데 우리 배터리 기업의 기회 뭐 네. 이런 식으로 기사는 잘 나와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오버하지 않았고요. 그냥 노스볼트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이 처해 있다는 건 전체적으로 이 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한두 군데 특히 아마 중국은 지금 망하는 회사 많을 거예요. 네. 중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어점을 통과하는 거예요.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산업이 옛날 태양광 보세요. 태양광선을 막 좋다 그러다가 네. 캐즘으로 들어가서 막 중국 때문에 막 그러다가 다 무수한 기업들이 다 도산해 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이제 선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도 반도체도 그랬습니다. 랜드. 예, 랜드도. 네. 반도체도 다 뭐 너도 나도 한다 막 그러다가 반도체가 막 폭락했을 때 그랬을 때 그때 투자하고 끝까지 버텼던 것이 성공한 거거든요. 네. 똑같이 지금 보면은 이차전지가 이런 뉴스를 보면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네. 게 좀 많이 보여집니다. 우리한테 참 좋네요. 아니 근데 우리는 뉴스가 안 나와서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도 어려울 수 모르는 있죠 거죠. 지금. 모르는 거죠. 지금 어려움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네. 우리도 어딘가 포기하거나 어딘가 위험할 수 있는 데가 나올 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라서.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정말 버틸 수 있는 그 회사들이 예. 반도체도 어쩌면 물론 이제 큰 규모면 뭐 버티기가 그나마 좀 쉬울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좀 운영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회사들이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기업인들은 뭐 저희 같은 사람, 저희 같은 건 안 했습니다. 저라고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미래를 보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찌 이렇게 보면은 되게 단순한데 뭐가 좋다 그러면은 막 확장을 하잖아요. 네. 확장을 빨리 해놓고 그 다음에 캐즘이 들어가는 좀 안 좋아지면 확장한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네.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도 얼마나 확장을 해서 그리고 그걸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 지금 정부로님 말씀대로 네. 네. 결국은 이제 그게 관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일본 있잖아요. 네. 일본이 아마 치고 나올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네, 거죠. 네, 네. 우리 맨날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 나섰고, 근데 일본에 우리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일본의 뭐 도요타나 이런 데들이 전기차 배터리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얘는 하이브리드만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전기차 캐즘 왔을 동안 하이브리드로 돈을 막 벌어서 이제 전기차에 집중 투자한다. 요즘에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이런 얘기 표현하기 그렇지만 어찌 면에서 보면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현재까지는 잘한 거죠. 그죠? 그렇죠. 잘한 거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는데 네. 그와 관련된 비슷한 뉴스 하나가 나왔는데 삼성 SDI가 여기가 뭐가 있냐면 전자재료 사업 부문이 있고 에너지 솔루션 사업 부문이 있어요. 네.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고요. 전자재료는 반도체 뭐 이런 쪽의 소재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평광 필름 사업이 있는데 요걸 중국의 이름이 깁니다. 우시형신 광전 재료 유한공사에 1조 1천억에 이번에 매각했다라고 뉴스가 어저께 계속 나왔어요. 네.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삼성 SDI의 자금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까지도 아끼는 거예요. 음. 그래놓고 요거 이런 것들을 팔아서 현금 확보를 해서 에너솔루션 사업부문 연계해서 반도체 OLED 배터리 소재에 집중하겠다. 그 중에서도 병호체 배터리, 언톤형 배터리에 집중하겠다. 이런 뉴스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성공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 봐야겠지만 얼마나 지금 잘 버티면서 이 캐즘을 지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우리 그 2차 전지의 소재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뭐 셀 투자하시는 분들 어떻든 간에 이 기업들이 향후의 스토리에 뭐가 될 거야라는 걸 볼 문제가 아니고 네. 이 상황에서는 네. 얼마나 여기서 지금 이 기술 개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면서도 이게 지금 버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바이오 주식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이번 주말부터 있을 아마케, 유럽 아마케 조약학회는 세계 3대 아마케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왜 연초에 JP모건 JP모건 그것 때문에 헬스케어. 한번 네. 움직이잖아요. 네. 이것도 요번에 지금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거로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분위기는 지난번에 뭐 유한양이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뭐 하나 좀 캐고가 나오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을 텐데 만약에 안 나오면요. 네. 이것도 선반영하고 나중에 다 밀리거든요. 그래서 뭐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지켜보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국부 펀드를 만들어서 조선 핵융합 핵심 광물들 지원하는 국부 펀드를 만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뭐 왜 이런 걸 하느냐? 중국과 러시아와 경쟁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요 관련된 기업들, 특수조선, 핵융합, 핵심 광물 이런 기업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자금 지원을 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제치고 우리 자급자족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후보도 국부 펀드로 이걸 하겠다라고 똑같이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국부 펀드 하면 규모가 그러게요. 노르웨이도 그렇게 큰. 근데 여기는 이제 요 섹터니까 요 섹터에 맞는 거에도 만들겠죠. 지금은 그렇게 지금 하고 계획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팀몬하고 위메프가 기업 회생 절차 결정 났네요. 7월 29일 날 회생 절차를 신청했는데 요 기업 회생 절차 개시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관리인이 합니다. 대표이사 안 하고 관리인이 주도를 해서 채무 변제, 채무 변제할 때 나는 채권자니까 뭐 나는 뭐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해야지만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돈이 없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눠서 주고 탕감도 하고. 네, 탕감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데 만일 자산을 다 봤더니 채권자들은 돈 다 줘도 남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돈 줄 수 있어. 네. 그러면 청산해 버립니다. 아, 항상 다 줍니다. 네. 다 줘요. 근데 모자라. 네. 이게 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부만 줄 거야, 탕감할 거야. 너희들은 이만큼만 받아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혹시 있는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해야 돼요. 이거 신청을 안 하면 이 기업들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신청 안 하면 이거 못 받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 회사 거기는 뭐 안 하나? 팀원 유메프만 하는 거예요? 이번에 뭐 그렇게 됐다고 지금 뉴스를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도 좋지 않은 뉴스죠. 아까 근데 우리 공 기자님 밖에서 들으니까 우리 뭐 저축은행도 그렇게 됐지 않을까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저축은행 뉴스 나오고 그러면 시장이 막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네. 그리고 우리들의 뭐 일상에 있는 사람들도 막 여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막 그랬어요. 막 불안하신 분들이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한두 곳에서 터져서 그냥 한번 시끄럽다 넘어가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뭐 그냥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런 일이 빈번하게 있으면 네. 자주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는 시그널입니다. 시그널입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자, 재밌는 그림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맨 뒤에 있는 거는 뭐 내일 하도록 하고요. 제가 여러 가지 사회 이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정프로님을 위해서 이런 뭐예요, 거 이게? 뉴스 할게요. 아니요. 오늘 이게 아니고 네. 그런 뉴스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제 주변에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사회 민감한 거 그런 거 하지 마. 그렇다고 네가 뭘 너한테 도움될 게 뭐가 있어 욕만 먹지. 그래서 안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네가 뭐 세상 바꿀 거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 뉴스 보면서 그렇게 너무 많아요 이상한 게 네. 많고. 이거 보면서 그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이거는 지금 우리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선 앞에 클로저 대선 앞에 변동성이에요. 변동성. 당연히 11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10월에 대선 변동폭이 가장 크겠죠. 네. 가장 크겠죠. 그리고 11월 달 확 빠지고 이런 변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거 당연하겠죠. 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의 보고서입니다. 이 진한 선이 뭐냐면 진한 선이 이 대선이 있는 해에 S&P 500의 일평균 흐름을 봤어요. 날짜대로 연간으로 흐름을 봤더니 이거 지금 평균이에요. 평균. 네. 이 선은요. 어느 해가 아니고 봤더니 대선이 11월 초에 있잖아요. 네. 9월서부터 빠기 시작해갖고 대선이 있을 때 10월 말까지 내리 빠졌다는 거예요.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다시 오르는 모양을 보였다는 거예요. 네. 근데 공교롭게 이번에 봤더니 이번에도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것도 역시도 과거에 그랬다고 앞으로 그럴 수는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자면 뭐 재미있는 그림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시장이 그만큼 대선은 어마어마한 불확실성으로 보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확실성이 끝나고 나서야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컸던 게 언제냐면 전 바이든 대통령 전에 트럼프 대통령 힐러리와 때, 예, 그때 승부를 겨룰 때. 그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될 것처럼 시장이 막 맞아요. 엄청나게 안 좋았는데 끝나고 나서는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랬거든요. 그만큼 대선을 앞두고서는 굉장히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느끼고 이렇게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고 그게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좀 올라가는 특징을 평균적으로는 보였더라.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가운데 오늘 가장 중요한 대선 토론회가 오늘 낮에 10시에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있지 않을까. 저는 과연 시청자가 몇 명일까? 오늘 진짜 전 세계에서 다 볼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 어디에서 하죠? 그 ABC. ABC. 아, 네. ABC. 네. 유튜브로도 아마 생기게 유튜브 되겠죠, 나오겠죠. 당연히. 네. 여기저기서 하겠죠. 다 네. 하겠죠. 네. 자, 누가 잘할 것 같아요 오늘? 아니 그 토론은 트럼프가 잘할 것 같긴 해요. 토론은 트럼프. 그러니까 말 맞고 그냥 막 지르는 게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못하게 했잖아요 이번에도. 예.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진행자가 아, 물어보고 그렇죠, 그렇죠. 딱 2분씩만 뭐 그냥 예. 하고 마이크 끈다면서요. 아 그렇긴 하죠. 네. 어쨌든 트럼프 쪽에 조금 더. 말은 잘할 것 같다. 그렇습니까? 왜 저만 물어보시고 저만 죽으라고? 네. 잠깐만. 정 프로님도 말씀하고 가셔야죠. 저와 박병창 이사님은 지킬 게 많습니다. 잠깐만. 네, 저희는 뭐 요 정도 의견 듣고 넘어가죠. 네,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